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소넷 18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자료 보내줄 때 이전 그 파르메니데스랑 그 다음에 요 자료 해가지고 문제 좀 풀 수 있게 자료를 좀 잘 구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거의 내용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수능에 나왔던 지문, 그 다뤘던 거랑, 그리고 그 프린트에 나온 거, 그 모두가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만 공부를 꼼꼼히 잘 해도, 시험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밑에 이제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한 게 10월 고3 모의고사인데, 뭐 여기 있는 자료를 이제 제가 출처를 해가지고선 가져왔어요. 그 내용은 뭐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밑줄 친 내용을 한번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문법이나 아니면 내용일치, 불일치나 이런 걸로 또 한번 보면 되니까 이 여기 부분에 we tend not to 통념이 이제 나오죠. 통념. 우리는 뭐 안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러한 부류의 페인팅이나 리터러처나 뮤직이나 댄스나 포이트리 이런 어떤 예술 같은 걸 갖다가 이 부류에 집어넣지 않는 경향이 있대요. 이 부류. 그럼 이 부류는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통념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요 기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 같다 단순히 툴스와 게짓은 이게 장치라고 잘 되죠. 우리가 가제트라고 하는 옛날에 만화 영화가 있는데 여러 장치들이 몸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런 말을 좀 썼죠. 근데 이걸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뭐 당연히 기술 안에는 뭐다? 얘네들을 포함한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맨 마지막에 요걸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그래 요지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이 문학이라고 하는 표현, 자 이제 창조적 소설의 문학적 표현, 그래서 렌더링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창조적 소설의 이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as much an invention, 뭐만큼의 발명품이냐면 바로 디지털로의 표현, 그것에 이 상상의 동물을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로 표현하잖아요. 그거만큼 이제 이 상상력을 발휘한 발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Both are useful works of human imagination. 그래서 그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땡겨서 이 둘 다, 다시 말하면 기술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 둘 다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imagination의 부산물이다, by product. 근데 이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oth influence, 어디언스에게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both are technological.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이제 요지는 뭐였냐면 그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요지는 아마 표현이 여러분들 보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기 요거 요 그대로 이제 내가 적어놨죠. 그래서 다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학교에서 풀 때. 그래서 모평의 답은 요거였네요. 여기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모평의 답은 요거였습니다. 예술은 유용한 정신적 산물로 기술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근데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 통념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툴스와 게짓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 범주 그래서 캐터고리라는 단어를 여기다 쓴 거죠. 이 범주에라고 하는 이 범주에 paintings, literature, music, dance, poetry and art in general 이거 다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걸로 따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셰익스피어의 소넷과 그 다음에 슈베르츠의 교향곡 요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요 지문을 갖다가 선생님이 함께 이제 확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도 한번 같이 이제 소넷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사행,
오연하면 이제 사행자리가 5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이제 행을 보니까 14개의 행으로 돼 있는 심이다라고 하는 거네. 그럼 이제 총 14개의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총 14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이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뭐라는 거야? 하나의 연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총 14개고 그다음에 하나의 그래서 그런 걸 스탠자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스탠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written in iambic pentamera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요거 이제 별표 치고 우리가 얘를 좀 잘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밑에 적어놨어요. 한번 봐요. 약강 오복격이라고 하는 건데 우선 오복격 할 때 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듯이 하나 둘셋넷 5개를 말하는 거야. 5개. 그래서 이제 오복격이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iambic이라고 하는 뭐가 나왔냐면 약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강 요렇게 이제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 stay 이런 식으로 이제 뒤를 강하게 읽어주는 게 총 5개가 있다. 그래서 약강 오복격이라고 하는데 자 약강의 구조를 가지는 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iambic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강을 할 때는 이제 모음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음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이제 약강을 때리는데 여기서 또 이제 모음 여기 있죠. 여기 shall I compare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총 5개가 있다고 해서 펜터미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돼요. 자, 그거는 뭐 이제 괜찮죠? 자, 이 소넷이라고 하는 것은 which derived from 어디에서 유래하냐면 이탈리아의 단어인데 소네토. 자, 뭘 의미하는 거냐? A little sound. or song을 의미한 이것은 요까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대중적인 고전 형식을 취하는 건데 데디아라는 거예요. compelled. 자, 이제 누구를 매료시켰던 수세기 동안 이 시인들을 갖다가 매료시켰던 그런 아주 오래된 대중적인 형식에 해당되는 이 시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간단한 형태는 known as 뭘 하려냐? 요런 이름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이름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요걸 붙이거나 아니면 English sonnet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나 여러 다양한 다른 종류도 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우리가 요 말로 쓰기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단순한 형태는 요 이름을 쓰긴 하지만 여러 다른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지고 중요한 소넷, 영어 언어, 즉 영어에서 영어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셰익스피어에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소넷은 cover, 뭘 다루냐? as 이하와 같은 그런 주제들을 다룹니다. 뭐 보니까 이제 이런 주제들을 다룬대요. 근데 이제 이 주제에서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간의 흐름, passage of time. 이게 이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소넷 18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 특히 이제 젊은 남자를 갖다가 이제 이 시로서 표현한 건데 그 젊은 남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대상에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아니다. 걔네들은 이런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남자의 아름다움은 마치 이 시에서 기록되는 것만큼 영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랑의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넷의 특징은 우선 방금 앞에서 다 답이 나왔어요. 이런 거 잘 외워놔야 되겠죠? 자, 14 lines. 근데 이제 연은 하나, 스탠자는 하나예요. 스탠자는 하나인데 아직 코가 맹맹하죠. 자, 스탠자는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원 스탠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라인스라고 하는 이 또는 verses,라고 하기도 하죠. 요건 이제 14이 되는 거네. 자, 그다음에 라임 스킨이 있는데 라임 스킨이라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많이 봤었죠. 그래서 각 연의 마지막에 있는 그 모음과 함께 발음되는 건데 A B A B
C, D, C, D, E, F, E, F, G, G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걸 이제 조금 이따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I am Nick Pentomera라고 하는 거는 stands for. 아까 우리가 했었죠. 요즘은 I am Nick Pentomera라는 거 stands for. 자, 뭐를 의미하냐? 각각 행이 총 10개의 실러벌이 있는데 그 10개의 실러벌 안에서 여러분들 뭐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강이 총 5개로 구성됩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는 관계대명사하고 현재분사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제 소넷 18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요 밑에 또 우리가 메타포 이거 오타가 났네. 메타포랑 그다음에 시뮬레이의 차이점 아주 쉽습니다. 시뮬레이라고 하는 거는 like나 as가 들어가 있으면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거죠. 그다음 메타포라는 거는 그 두 대상 사이에 like나 as가 없는 거. 그래서 보통 그걸 뭐라고 하냐면 A, B, B라고 그래서 linking verb 우리가 비동사 있잖아요. 비동사를 사용해서 바로 연락하는 거,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simulat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동사를 썼을 때 예를 들어서 is를 쓰면 이렇게 linking verb와 like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이 쓰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소넷 18이라고 하는 것은 소넷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에서 쓰여진 거다.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 시는 아마도 1590년대에 쓰여진 것 같다. 자, 비록 이것이 자, 나런틸이니까 1609년에 출간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는 1609년이긴 하죠. 그래서 나레이 언틸 비가 나왔죠. 나레이 언틸 비하면 비하고서야 A 하다. 자, 그래서 1609년도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긴 하지만 1609년도에 발표가 되긴 하지만 1590년도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는 거야. 자, 많은 셰익스피어의 소넷처럼 이 시는 우리가 wrestle with라고 하는 거, 이제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쓰다, 그 다음에 씨름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대로 씨름하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뭐를 해결하려고 씨름하냐면 바로 이 아름다움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with the capacity of poetry. 그리고 이 시를 갖다가 이 아름다움을 갖다가 표현하고자 하는 시의 능력. 그래서 이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봐요.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름다움의 소연. 그 젊은 남자의 아름다움의 속성은 뭐냐면 이 여름날이 되었던 태양이 되었던 그런 거랑 다르다. 아주 영속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젊은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잡아내는 게 누구냐면 영속시키는 게 누구냐면 바로 그 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인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코 좀 풀고 올게. 쌤이 그 봄만 되면 알레르기 때문에 아주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먹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갈 텐데 이 뒷부분 있잖아요. 왜 the capacity of the poetry to represent that beauty. 그래서 이 시의 능력인데 특히 이제 시인을 말하겠죠. 이 시가 시를 통해 가지고 시인이 시를 통해 가지고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능력인데 이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시가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의 그 젊음이라는 게 계속 영원히 유지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결국 그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유지시켜 주는 거 결국 누구다? 그게 저 시라고 얘기하면서 시가 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익명의 남자 여기서는 이제 이 젊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익명의 남자를 갖다가 찬양을 하는 이 시는 트라이스 시도합니다. 다양한 자 클리셰이드라고 하는 거는 진부한 여기서는 이제 여름 날에 비유하고 태양에 비유하는데 너무나 이거 진부한 거죠 사실. 자 이런
은유를 갖다가 사용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시뮬레까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 두 개의 차이점 아래에 있는 시뮬레하고 그 다음에 메타포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면서 이 젊은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속성을 갖다가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이 each of them이라는 건 요 metaphors and simulaces가 되는데 여기서는 크게 뭐가 되는 거다? 뭐 뒤에 나오면 더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여름과 그 다음에 여름. 요 뒤에 살짝 볼까요? 여기 보면 처음에 뭐 여름의 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눈이라고 하는 걸로 the eye of the heaven이라고 표현되는 하늘의 눈이라고 하는 요 태양이 나오죠. 태양. 그래서 앞에 한번 이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비유되는 대상이 뭐냐면 여름이고 여름날, 그 다음에 태양이에요. 태양. 여름날, 그 다음에 태양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거를 원팅이라고 표현해서 밑에 원팅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원팅이라는 건 뭐뭐가 부재하는, 부족한이란 뜻이에요. 부족한. 자, 요거 추가해서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finds each of them wanting.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일반적이지 않는 이제 직유를 사용하는 거죠.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이제 can be best expressed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 by comparing him 그를 갖다가 뭐해? 여러분들 영속하는 이 시가 존재하는 한 그의 아름다움도 영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이 영속하는 한 시가 영속할 것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과 요 바로 시를 갖다가 이렇게 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아주 과감한 그러면서 unusual 그리고 오리지널 아주 독특한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실제 이제 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겁니다. 자, 어휘 설명이 나왔는데 여기는 제가 밑에 우리말도 다 썩어놨으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밑줄 친 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리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제 temperat이라는 거는 우리가 종교적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화한 그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좀 절제한다라는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이 또 반영이 돼 있대요. 뭐 자기 통제나 아니면 절제. 그런데 왜냐면 temperance가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근데 temperate 이게 이제 그냥 온화한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이 된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라고 하는 거는 임대라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제 할당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제한된 시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단지 뭐 한다라는 걸 이 잠깐 동안에 그걸 임대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 여름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영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내용 중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뒤에도 이제 우리가 보긴 하지만 complexion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안색이나 피부색이나 이제 피부를 보통 이제 살갗을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태양을 갖다가 뭐한 이제 문학 장치가 들어 있냐면 바로 의인화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공부를 해야 돼. 이 부분.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이 complexion이라는 표현은 뭘 나타내냐면 natural appearance of the skin. 그래서 사람의 피부 특히 이제 얼굴 피부의 외적 모습 다시 말하면 스킨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화자가 의인화한다라는 거 바로 태양을 의인화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자 피부를 부여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젊은 사람의 바로 그 피부와 비교하기 위해서 태양에게 뭘 이제 부여한다? 그 complexion이라고 하는 특징을 부여하기 때문에 바로 personification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또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 fair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살결이 흰
아름다운, 고운, 예쁜이라는 뜻으로 지금도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다? 이런 이 신체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건데 이 단어도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untrimmed,라고 하는 거는 어떤 ornament, 이제 우리가 장신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벗겨낸 또는 아주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장신구가 있지 않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possession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이제 소유하는 것, 통제하고 소유하는 거, 그걸 이제 말을 합니다. 오스트는 own이라는 뜻으로도 보통 이제 own이라는 뜻으로 바로 해석이 되는데, ow라는 거 빚지다라는 단어 있죠. I owe you. I owe you big. 그러면 이제 내가 너한테 많이 빚졌다라는 거잖아요. I owe you big. 뭐 this time. 이번에 내가 좀 크게 신세를 지내라고 하는 거. 요런 단어로도 또 의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기독교적인 해석이 들어가면서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에서의 어떤 해석. 왜냐하면 지금 셰익스피어가 나오는 시기가 지금 16세기잖아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14세기 후반부터 르네상스 하면서 이제 먼저 근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기틀이 마련되는데, 당연히 그 중세에 바로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 크리스티아니티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많은 작품들의 이런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해석하는 거 말고, 여기서는 그냥 들어가는데 그런 기독교적인 해석이 들어갔을 때 이런 오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앞에서 우리가 temperate이라는 단어도 기독교적인 해석에서 뭔가 자기 절제라고 하는 측면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선 그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고, 우선 그냥 temperate, 이제 온화한이라는 뜻인 거. 이게 이제 극단이 아닌 온화한 중간에 해당된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도 그냥 오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를 먼저 알고 있으면 시 읽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아까 공부했던 거 내용은 아마 학교에서 다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저랑도 이제 한번 보긴 하겠지만, 이렇게 우선 뒤에 보면 day, ate, may, date. 그래서 AB가 되는 거죠. AB. 그 다음에 shines, dimmed, declines. 그 다음에 trimmed. 그래서 CD 이렇게 돼요. fade, oozed, shade, closed. 또 들어가니까 FG. 그 다음에 이제 CD. 그래서 이제 H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 그래서 이거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용어 보고 뒤에 이렇게 또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현대어 번역.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겠지. 요 도라고 하는 건 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2인칭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트라고 하는 다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D랑 다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목적격이나 소유대명사 뭐 이제 소유격 들어가는 거. 요 도라고 하는 거에 다양한 소유격, 뭐 목적격, 소유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아트라고 하는 건 아가 되는 거고, has라고 하는 건 have의 3인칭 단수 뭐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to 형용사, 어명사 다 알고 있죠. to 형용사, 어명사 요 구문이 나오니까 to 형용사, 그 다음에 어명사 이런 거 이제 잘 외워놔야 돼요. 뭐 so 형용사, 어명사 이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dimmed라고 하는 거는 less bright, 이제 덜 밝은. untrimmed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untrimmed라는 단어, 우리가 아까 untrimmed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stripped of ornament 또는 plain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oast는 own이라고 하는 거고, 자 wandersed라는 거는 wander, to walk or move around aimlessly. 그래서 이제 목적지나 명확한 목적지가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뭐 growth라는 거는 grow, 그래서 이제 사이즈나 양이나 강도나 이런 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증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어 변형하기 전에 잠깐만요. 자, 현대어 변형 요거 이제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해볼게요.
아우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 그래서 좌측에 보면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뭐 당연히 should I compare you to a summer's day? 뭐 어렵진 않죠. 자, you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당신이 더 사랑스럽고 더 마일드합니다. 우리가 temperate 이게 이제 온화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rough winds do shake the darling birds of May 하면서 이제 이 May라고 하는 게 바로 여름날에 해당되는 달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in May 5월에는 rough wind 이제 거친 바람이 흔든다라는 거야. 아주 섬세한 그 꽃봉오리를 갖다가 그러면서 이제 꽃봉이를 갖다가 핥히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뭐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summer's lease has라고 했죠. 이거는 아까 all too short a day. 그리고 여름이 이제 부여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여름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 duration 이것이 항상 짧다라는 거 너무 짧다라는 걸 갖다가 too short all too short a date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뭘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는 바로 이 여름날을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한 거야. 그 바로 내가 지금 아름다움을 찬양하려고 하는 a young man. 그 젊은 사람을 갖다가 뭐에 비유하고 있다? summer's day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sometimes too hot, the eye of heaven.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눈이라고 했는데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the sun이 되는 거죠. 태양이 때로는 너무 강하게 비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sometimes the sun, the eye of heaven is too hot.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often 종종 his gold complexion. 자, 이제 이 his라고 하는 건 태양을 말하는데 이 태양의 금색의 그 피부라는 게 흐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 보면 이게 흐려지는 게 뭐예요? 흑점이라는 거 하는 거 있죠. 우리가 태양이 있으면 흑점이 있잖아요. 흑점. 우리가 이런 걸 핫스팟이라고 하는데 이 핫스팟이 시꺼멓죠, 여러분들. 좀 시꺼매요. 그럼 이제 태양의 온도가 여기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흑점이 많아졌을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간빙기나 아니면 빙하기가 온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여하튼 이렇게 그 태양이라고 하는 거에 표면을 갖다가 지금 컴플렉션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밝혀진다? 그렇죠. personification. personification을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personification. 그래서 의인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니까 이런 건 뭐 내가 안 적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뒤에 또 다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s declines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 우리가 fair라는 건 아까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 아름다움이라는 게 아름다운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에 의해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냐면 by chance or nature's changing course untrained.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까지 끊어놓으면 stripped by chance 내가 우연에 의해서가 됐던 아니면 자연의 변화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벗겨지는 거네. 즉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그 마치 장신구가 벗겨지는 것처럼 이게 벗겨진다라는 거. 그 벗겨지면 이제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나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영원한 바로 그 아름다움. 여기서 summer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shall not fade. 너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찬양하고자 하는 이런 젊은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자, 또는 그 아름다움의 소유를 갖다가 뭐 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 너가 지금 너가 소유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너가 소유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의 소유를 갖다가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거. 자, 죽음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옆에 볼게요. Nor will death. 죽음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뭘 자랑하지? 너가
wander 정처 없이 떠나는데 in its shade 그 자신의 죽음의 그림자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거.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얘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 내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 아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모습이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을 거잖아. 그게 퇴색될 거잖아. 퇴색되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When you live in eternal life. 근데 너가 그 젊은 사람이 이런 영속하는 나의 시 안에 살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시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그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이 여름날과 달리 이 태양과 달리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시간에 속하게 되면 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움이 퇴색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s long as 뭐 하는 한 이 인간이 숨을 쉬고 눈이 볼 수 있는 한 자, so long live this. 자,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요 this sonnet 바로 이 시가 살아있는 한 자, 이것이 뭘 할 것이다? 삶을 바로 당신에게 생명을 갖다가 당신에게 영속적으로 부여할 거다. 그럼 결국 이 시의 영속성이 곧 이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의 영속성이라는 거. 그 시가 기억되고 인간이 살아있고 그러면 이 시를 기억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시가 기억되는 동안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영속되다. 결국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영속시키는 바로 그 원동력이 되는 것, 바로 그 주체가 되는 걸 뭐가 되냐? 바로 이 시라고 이제 아주 볼드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한 너무 이제 유명한 이 시에 관한 사랑에 관한 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거 다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또 간략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말 용어도 있는데 좀 주의할 거는 처음에 이제 수사음은 자기가 이제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상대방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던진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리토리컬 퀘스천 이제 수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체크해 놓고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말과 함께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 특히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는 동안 이 시를 읽을 것이고 이 시의 영속성에 따라 그 남자, 당신, 대상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이 영성될 거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같이 해둬야 돼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다 해석이 이제 체크가 돼 있어요. Art and immortality. 예술과 그 다음에 불면성이라고 하는 거. 시의 불면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시에 담겨져 있는 이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의 불면성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같이 설명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한 것 같다가 영어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또 제가 덧붙여 놨어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선지에 나와 있는 학교 선생님이 지문이나 아니면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갖다가 다시 패러프레이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요거 각각 읽어보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있거나 본인이 처리가 안 되는 거면 이렇게 뭔가 밑줄 쳐서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다 정리를 해놓고 내가 이 밑줄까지 쳐놨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다 뜻도 이렇게 살짝 해놨는데 이 설명이 굉장히 쉬워요. 쉬운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벌써 제가 다 단어 같은 거는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징 표현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시즌이라고 하는 거 여름이 나오잖아요. 여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또 체크를 해놨어요. 태양도 나오죠. 태양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물리적 또는 개인의 어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건데 태양조차도 완벽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까 흑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태양도 너무 뜨거울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흑점에 의해서 약간 흐리게 보일 때가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불완전성. 그래서 태양의 아름다움도 때로는 이런 구름이라고 하는 거에서 희미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구름으로 표현했네. 그래서 태양에 보이는 아까 흑점을 설명한 거는
내가 이제 보자마자 이제 태양의 표면이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걸 이제 설명하려고 한 건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우리가 지구에 구름이 있으면 그 구름 때문에 태양이 또 완벽하게 다 보이지 않는 것, 즉 가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햇빛이 빛의 강도가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여기서 그 요 poetic devices 그다음에 figurative language라고 해서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학교에서 시험에 충분히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또 배운 게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건데 좀 중요한 게 alliteration. 자, 두운이라고 하는 거 각 단어의 앞에 뭐가 그렇죠. 자음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라인 11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sh 발음인데 shall, shade 이게 이제 alliteration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shall, shade. 자, 그다음에 chance, 그다음에 change. 이 라인 8에 거기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alliteration이라고 하는. 그리고 라인 14에는 뭐가 있다? lives, life 이렇게 있는 거. alliteration 이걸 외워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 오복격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약간 구조, 약간 구조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자, personification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다? 바로 the sun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손의 작품을 한번 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영어를 본인이 많이 읽으면서 자기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다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밑줄을 쳐가지고 카톡에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랑 자료를 다 이제 종합해서 이전에 이제 한번 잠깐 문제가 한번 나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인 문제들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학교 유형에 맞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가 지금 코가 맹맹해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